네, 코스피 이 시간 2,000선 하회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1%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SK증권 PIB센터 김춘석 부장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코스피 2,000선 하회하고 있고요. 보니까 코스닥이 급락세가 좀 더 큰데요. 급락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급락세는 어느 정도 멈춘 것 같고요. 네. 사실 이제 가장 컸던 부분 자체는 시장이 이번 주 들어가지고 좀 피로감을 좀 보였었어요. 아무래도 코스닥 쪽의 종목분들이 좀 많이 올라온 부분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거래소 대형주하고 이제 가격 갭 차이가 좀 많이 벌어졌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까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뭐 매물이 나오는 모습이 보였었는데,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매수세로 왔던 그 외국인들 이런 쪽에서 매도가 좀 많이 나왔었어요. 지금 좀 줄어들었지만 한동안 한 70억 가까이도 매도가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기관 쪽의 매도가 이제 쏠리면서 이제 주가가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러게요. 기관 쪽 매도가 좀 크더라고요, 오늘 네, 보니까. 그렇습니다. 기관 네. 200억 넘게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일단 기관 투자가 이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고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을 시작하니까 거기에 이제 동참하는 투매성 물량이 좀 더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합쳐보게 되면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이 많이 올랐다는 어떤 그런 인식이 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는 2,000선을 전후해서 정말 박스권에 계속 갇혀있는 모습이고 코스닥도 이제 조금 빠지는 모습인데 이럴 때 투자 전략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자체는 지금 실적 시즌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기업들마다 실적이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난 4, 4분기 때 워낙 그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기저효과도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네. 어찌되었든 간에 1, 4분기에 그 낮아진 눈높이 그리고 앞에 말씀 그 기저효과에 더해서 실적이 그걸 상쇄할 수 있느냐 여부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단순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주가가 올라갔었는데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적이 나온다면 당연히 주가는 안 좋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시고 시장에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에 관심을 두고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SK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굉장히 괜찮은 실적 발표했는데 약세거든요 오늘. 차익 실현을 하는 건지 이게 왜 그런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1조가 넘는데 서프라이징한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요. 사실은 이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얘기는 되어 왔던 그렇죠. 부분입니다. 네. 워낙 실적이 좋았었고 그다음 비램 가격 자체가 상당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양상이 있었는데 한 7일 연속에도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4만 원 선이 넘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일단 4만 원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좀 숨겨졌던 부분들, 즉 채권단이 가지고 있는 물량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4만 원 이상이 있어가지고는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하자는 욕구가 심해지는 네. 것 같고요. 그 부분 자체가 주가를 좀 상승을 제약시키는 그런 모습을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 자체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외환은행 등 채권단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과연 어떻게 소화가 될 것인가를 따져봐야, 그리고 그 물량이 해소가 돼야만이 주가는 추가적으로 갈 수가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이라도 차익 실현에 나서는 것이 좋을까요? 각자의 이제 판단하기 나름인데요. 사실은 보게 되면 지금 2, 4분기에도 이제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업종은 좋아질 거라는 인식들이 대부분에 있습니다. 네. 다만 지금 이 가격대 자체가 적정한가는 이제 분석하는 사람이 따라가지고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 4만 원대 이상이라면 충분히 이익 실현을 하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얘기로 좀 가볼게요. 지난밤에 애플이 실적 발표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놓으면서 삼성전자도 지금 4개월 만에 140만 원 돌파했거든요. 네. 지금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가장 설명이 잘 되는 부분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왜냐하면 일단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어차피 반도체를 만들어내니까. 그다음에 그동안 시장에서 그다지 기대하지 않았던 갤럭시 S5가 잘 팔리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네. 이 자체가 향후에 삼성전자의 실적 기대치를 더 높여주는 그런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29일로 이제 IR이 예정돼 있다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태인데, 네. 여기에서 자사주를 매입하지 않겠느냐, 자사주 매입에 대한 말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거. 그다음에
배당 성향을 좀 더 늘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네. 친주주 정책이 시행되지 않겠냐 하는 어떤 그런 인식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가 외국인들의 기대감을 좀 더 늘려주는 거 아닌가. 그래서 네. 요 근래 그래서 외국인이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IR 때마다 사실은 자사주 매입에 대한 기대감, 또 배당 성향을 좀 높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 항상 나왔는데 투자자들 실망시켰거든요. 네. 이번에는 어떨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현대그룹주도 오늘 강세입니다. 산업은행이 2천억 원 정도 지원하겠다고 나서면서 뭐 전반적으로 현대그룹주 다 강세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현 구간에서 전략 짜야 될까요? 일단 이제 산업은행 지원책도 일단은 뭐 현대그룹 주에는 좀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지만 사실 네. 현대그룹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가장 큰 게 대북관계 개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중단되고 있는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괴성관광이라든지 이런 쪽이 좀 늘어나야 될 부분이 있는데 네. 이번에 우리 안타까운 우리 그 세월호 네. 사건에 대해서 북한이 대한척 14사를 어떤 그 위로 전문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어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어떤 그런 시그널이 아닌가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산업은행 자금 지원 더하기 대북관계 후전 그래가지고 현대그룹에 이제 숨통이 좀 트이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인식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엄밀하게 따져보면 아직까지 지금 현대그룹이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현대상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 해운 업황 자체가 이렇게 많이 돌아오는 모습을 못 보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단지 네. 오늘 하루 가지고 그렇죠. 좋아졌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상선 부문의 펀더멘털이 좋아지기까지는 좀 현대그룹에 대해서는 투자를 약간 좀 유의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죠. 이제 네. 자구책이 통하는지 여부 자체는 좀 더 지켜보고 향후 진행 방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K증권 PRB센터 김춘석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